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도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AM6 캘리브레이션 AM6 캘리를 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시는데 지금 모양이 보시면 접혀 있죠. 똑같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십니다. 자, 시작을 누르고요. 자, 후면에 보면 깜빡깜빡하는 LED가 있습니다. LED가 깜빡깜빡거리면 다음 모드, 다음 모양대로 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AM6 캘리를 하실 때는 평평한 곳에서 하셔야 되고요. 하다가 중간에 충격을 주거나 또 평평한 곳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 네 번째. 자, 기체가 재시작 중입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 캘리가 끝난 거고요. 캘리브레이션 성공이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M6 캘리는 우리 PC처럼 중요한 것들을 한번 리셋을 했기 때문에 한번 껐다 켜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은 첫 번째로 에러 같은 게 되면 리턴 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은 무조건 비행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파스는 캘리브레이션을 무조건 해준다. 켜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터치를 하시고 시작을 누르고 자, 드론을 드시고요. 드론 드시고 기체를 360도 회전해 줍니다. 회전해 주시고요. 화면에서 그림이 바뀌면 세로를 세우고 360도를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성공이라고 뜨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AM6 캘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충격을 먹거나 진동을 많이 받았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은 비행 시 무조건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배터리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정보 터치를 하시면 지금 2셀, 두 개의 셀이 겹쳐져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셀 정보가 뜨는데요. 3.80V, 3.80V. 그래서 이거 충전할 때는 같이 올라가고 방전될 때도 같이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격차가 심해지면 에러가 뜨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배터리는 에러가 뜨면 무상 교환을 해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6개월이 지난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감지해서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배터리 온도가 나오죠. 배터리 온도는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한 50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너무 더울 때라든지 겨울에 너무 추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배터리 성능이 많이 저하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배터리 성능을 한 50%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비행을 하고 착륙해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배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15도가 안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데필 상태에서 드론에 장착해 주시고 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배터리 충전 횟수가 나오죠. 충전 횟수는 100% 충전을 하게 되면 한번 횟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생산 일자도 나오고요. SN 넘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터리 불량으로 교환 받을 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효구역 잠금 해제 이거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할 때 이것들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받아서 여기에 넣으면 이제 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비행 승인 받고 비행 승인 받은 거를 DJI에 올려주면 DJI에서 여기 잠금 해제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에 딱 할 수 있도록 비행할 수 있도록 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시 한번 또 영상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고급 설정. 신호 끊겼을 때 어떻게 할래? 리턴 투 홈, 돌아올래? 하강, 내릴래? 호버링, 떠 있을래? 세 가지. 보통 리턴 투 홈 설정을 하죠. 리턴 투 홈 설정을 하고, 자, 프로펠러가 지금 우리가 시동 걸 때 이렇게 V자 모드를 하거나 팔자 모드를 하는데, 프로펠러가 만약에 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V자나 팔자를 하시게 되면, 레버를 하시게 되면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기 때문에 비상정지 모드라고 그러는데요. 비상정지 할 수 있는 일이 잘 있겠나 싶지만, 혹여나 드론이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급발진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상정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드론 찾기에 보시면 깜빡임 신호 시작. 자, 누르면 삐삐 소리 나죠? 자,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가 꼽혀 있으면 알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사실은 나무 가지 위라든지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 걸리면 찾기 힘듭니다. 이럴 때 배터리가 꼽혀 있다면 찾기가 좀 용이하도록 이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원격 식별 찾기 이것들은 따로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어로 넘어가면 기체 비행 모드는 시내 스무스, 포지셔닝 모드, 스포츠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포지셔닝 모드는 30에서 40km 정도 속도를 내고요. 스포츠 모드는 60에서 70km. 그다음에 시내 모드는 한 10km에서 15km 정도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이든 3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지셔닝 모드에서 비행을 추천드리고, 정밀하게 촬영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손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건물이 가까이 있거나 어떤 피사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피사체가 이제 화면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시내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바람이 많이 불 때, 또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때 안전한 고도에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이제 미터를 사용하고요. 짐벌은 팔로우 짐벌을 사용하면 기체가 좌우로 회전을 할 때 카메라가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짐벌 설정. 피치 속도와 피치 평활도가 있습니다. 피치 속도는 카메라를 상하로 내릴 때의 속도고요. 피치 평활도는 부드럽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상승 하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딜레이가 좀 있을 것이냐. 부드럽게 하게 되면 좀 딜레이가 있겠죠. 평활도를 꺼버리면 딱딱딱 끊어지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좀 부드럽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향 짐벌 회전 허용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90도에서 90도까지 지금 짐벌이 움직이는데 30도를 위쪽으로 위쪽 상향으로 짐벌을 올릴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 모드는 어떨 때 쓰냐면 주로 이제 구조물들을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 구조물, 크랙이라든지 다리 쪽 교량이나 이런 거 검사하는 분이라든지 아파트 크랙, 어떤 구석에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쓸 때 사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아래쪽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위로 올라오면 프로펠러가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프로펠러 보여지면 화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향 짐벌형을 꺼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캐리를 해주는데 어떨 때 하냐면요. 지금 보면 여기 수평, 우리 지금 보시면 의자하고 요 테이블하고 간격이 딱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끔 요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짐벌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짐벌 교정을 짐벌 캘리브레이션 해주시면 자동으로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 교정은 내가 터치를 해서 수동으로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짐벌이 고장났을 때
바로 오지 마시고 캘리브레이션도 해보시고 수동으로 교정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이제 수리점에 맡기셔야 되겠죠. 자, 스틱 모드. 조종기 스틱 모드는 모드 1, 모드 2, 모드 3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모드 2입니다. 모드 2는 왼쪽이 상승 하강이고 오른쪽이 전후 좌우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모드 1이 되면 그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상승 하강, 왼손이 전후 좌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드. 모드 3라든지 맞춤 설정은 그 위에 변형 모드인데 모드 2로 비행하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왼손잡이들은 반대로 하셔야겠죠. 왼손이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종기의 캘리브레이션, 조종기에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 조종기를 떨어뜨리거나 또 레버가 중앙에 복귀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교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언제 교정을 해 주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조종기에서 삐삐삐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알람이 울리면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체 재연결. 기체 재연결이 있는데요. 기체 재연결은 기체랑 조종기랑 연결이 끊겼을 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크게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랑 설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좀 이렇게 작은 화면, 넓은 화면, 4대36대고 SD 카드는 뭐 포맷을 할지 계속 쓸지 쓰게 되면 몇 기가짜리인데 몇 기가 용량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고, 아까 고급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격자에 점을 누르면 타켓 딱 십자가 모양이고요. X를 추가하면 X 모양까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저는 주로 뭐 다 끄고 요것만 켜는 경우 딱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깜빡이 방지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비행 중, 녹화 중 캐시는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갤러리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들어올지 용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4기가 뭐 16기가 자동도 있네요. 그래서 한 4기가 정도 해놓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최신 4기가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영상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버려지고 4기가가 저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송은 설정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송은 따로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보는 우리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이라든지 또 배터리 충전 횟수라든지 또 기체나 조종기 카메라에 대한 파트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도, 리턴온 고도, 홈포인트 업데이트, IMU, 컴파스 캘리, 그리고 카메라 쪽에 설정, 고급 설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격자선, 그리고 녹화 중 캐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DJI 플라이 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또 기회가 되면 나가서 퀵샷이라든지 또 촬영에 대한 기법, 그리고 영상 편집 관련 사들을 조만간 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